안녕하세요. 요즘 NFT라고 Non-Fungible Token 맞죠? 대체 불가능 토큰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저한테 두 명이 고 작가도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좀 추천이 들어와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NFT는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나 취약한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취약한 그 암호화폐가 실험실의 생쥐인가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슬라도 최근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오래된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오래된 아날로그 자동차 회사였죠. 그런 것처럼 NFT 그림이라고 쳤을 때 전 세계 미술 시장이 50조다. 그럼 NFT가 지금 1000억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배가 현재로서는 500배가 이제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림의 시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흥 부자들이 NFT를 살 확률은 있어요. 왜냐면은 디지털에 친숙한 그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디지털에 아무리 친숙하더라도 저 같으면은 디지털 아트를 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 사진 작가처럼 한정판으로 프린트를 해서 자기가 직접 사인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냐면은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대에 누가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즉 디지털 감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아니면 아날로그 감성을 가진 사람이 많은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그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초월적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그 버스가 유니버스의 그 버스이기 때문에 발음은 V자죠.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들이 메타버스 그러는데, 그 버스라고 발음하면 되게 좀 약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유니버스 메타버스 할 때 그 버스입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현실인데 지금 많은 인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감성을 키워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성을 키워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감성을 가진 사람의 재산을 봐야 돼요. 재산. 얼마나 돈을 쌓아놨는가, 그 자기 계좌에. 그것이 이제 얼마나 돈을 많이 쓸 수 있는가, 그것이 잠재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날로그 감성에 훨씬 더 풍부한 베이비 붐 세대의 그 재산, 그리고 거대한 재산을 쌓아놓은 지금 60대 이상 그런 사람들의 돈을 이제 제 그림으로 제가 모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NFT라든가 인공지능 그림이라든가 가상현실 속에서의 제 그림으로 이루어진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제가 그쪽 분야에 유능한 직원들을 뽑아서 서서히 만들어낼 것이고, 하지만 지금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다. 왜냐면 그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에서는 메타버스에 집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 쪽에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제가 들어가야 돼요.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그 두 사람한테 답변을 했고요. 어제 직원들하고 이제 스타벅스의 그 사이렌을 에 대해서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럼 왜 사람들은 이 그림에 그렇게 거액을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제 생각엔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왜 화성을 가려고 하는가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화성에서 큰 핵전쟁이 있었는데, 화성의 문명에서. 그래서 화성에 살던 사람들이 일부는 화성의 땅속으로 들어갔고, 지구에도 지저 문명이 있다고 얘기하듯이 땅속으로 들어갔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이주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원래 지구인들의 고향이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모양이군, 뭐 이런 일론 머스크의 그 화성 이주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좀 재미있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고향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간 거죠? 고향으로 간 거죠. 홈타운으로 간 거죠. 즉,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별 여행자고 소풍을 온 겁니다. 소풍을 온 건데 그 목적이 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노스텔지어, 항상 그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그럼 그 우리가 원래 늘 있었던 그 영혼의 세계는 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게 환상의 세계죠.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랑 메타버스가 또 비슷해요. 그게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이죠. 인셉션에서처럼 꿈꾸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현실 세계보다 조금 더 꿈의 세계에 가깝고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환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고향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자극시키죠. 현실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육체를 망가뜨리면서 좀 돈을 쓰는 방식,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거대한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마약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약. 그리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섹스도 그 환상에 들어가게 하는, 근데 좀 힘이 좀 약하긴 마약보다는 훨씬 약하죠. 약하긴 하지만 그래서 섹스도 중독이 되는 것이고, 마약 중독 많이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도 이제 그 스토리 중독, 즉 책 읽기에 중독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것도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환상의 세계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마약처럼 빠져드는 게 또 하나 있죠. 사이비 종교. 그 교주가 외치는 그 환상의 세계, 천국으로 가는 티켓, 뭐 이런 느낌. 꼭 NFT랑 좀 비슷한데 그 NFT도 티켓에 많이 사용된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면 전재산을 막 갖다 바치죠. 왜냐, 머릿속에서 그 환상의 세계를 추구하거든요. 거기는 이제 사이비 종교는 거기다가 너는 선택받은 존재야.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너는 복제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NFT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래요, 나 신으로부터 선택받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지구상에 있는 재산이 이제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시작하고 갖다 바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 사이비 종교가 또 역시 그 우리의 원래 고향인 환타지의 세계로 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약과 두 가지, 그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두 가지, 마약이 있고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림이에요. 예술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대중들이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약 500조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게 마약이고, 글쎄 사이비 종교의 그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측정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조? 100조 정도. 근데 따지자면 사이비 종교가 됐든 종교가 됐든 그 종교 다
따지자면 똑같거든요. 그게 참 위험한 발언인데, 믿음에 근거한 하나의, 그러니까 뭐 믿음 장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주 독실한 신자들은 이 말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종교 시장이라고 통틀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약 시장이 있고 종교 시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그 신권이 그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게 왕권, 정치권으로 넘어가고 정치권이 기업으로 넘어가죠. 점점 보면 물질화되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 마약이라는 것은 그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종교하고 마약이 전쟁을 벌였을 때 종교가 마약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몸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제가 마약을 해본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마약을 느낄 수 있는 건 담배 처음에 배울 때 띵한 거, 이런 거. 저도 처음에 한번 몇 번 피워봤거든요, 군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독주를 마셨을 때 이렇게 도파민 나오면서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약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라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 좋은 예술 하려면 마약을 꼭 해봐야 된다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합법적인 곳에서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 마약의 강력한 힘이 그 종교의 교리, 그리고 너는 신에게 선택받았다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세뇌 교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죠, 마약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마약하고 마약도 중독되지 않은 마약이 많이 합법화되고 있죠. 그게 대마초죠, 대마초.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저는 대마초가 합법화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이제 대마초 합법화론자들은 니코틴, 그러니까 담배 중독성이 더 강하고 해로움이 더 강한데 왜 대마초는 허용을 안 하고 이 담배는 허용을 하나 이거죠. 이제 그런 논리인데, 어찌됐건 큰 흐름은 대마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가 몰락을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 그 3S 정책처럼 스크린 섹스 스포츠, 그런 어떤 대중들을 위로하는 게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마초 합법화도 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더 활성화되겠죠. 자, 반면에 그렇게 하는 반면에 이 우리의 고향인 그 판타지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 인간들에게 모든 그 욕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영화도 있었는데 자살 직전까지 가서 그 황홀함을 맛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굉장한 황홀경을 맛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살도 일종의 그 판타지의 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 그런 거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 와서 삶을 산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우리 영혼이 의도한 바가 있고, 신께서 의도한 바가 있고, 또 우리가 신과 약속한 게 있고, 우리 몸을 가지고 태어날 때, 그래서 충분히 이 육체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에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글쎄요, 그런 영혼도 있다고 하던데, 자살을 할 수밖에 없도록 타고난, 또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게 약속이 된 영혼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어떤 그쪽의 책을 좀 읽어보면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그런, 사실 판타지의 세계, 즉 영혼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그 오가는 방식, 어쩌면 그 방식까지도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바꾸는 것, 그것이 어떤 지상천국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에서 더
확장된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종교 부분을 좀 더 언급하고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짓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사이비 종교하고 일반 종교를 제가 구분 짓지 않았는데, 그것을 구분 짓는 방법은 이제 사회의 부작용, 그죠? 부작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회 관계, 그다음에 가정 파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은 그것이 좋은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그림이라는 것이 이 물질을 채인 이 육체 안에 우리 영혼이 머물면서 자기만의 환타지 세계로 가는 하나의 스타게이트 같은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마약, 사이비 종교, 그림, 문학, 영화, 이렇게 섹스, 이런 비슷한 우리의 고향을 연상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 맛을 보게 해주는 비슷한 것들 중에서 아주 강력한 게 이제 마약, 종교, 그림 뭐 이렇게 있다면은, 아까 르네상스 얘기하다가 좀 지나가 버렸는데, 결국 예술의 세계가 더 강해지죠. 왜냐하면 개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즉, 여러분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소설도 있지만, 그 좁은 문이라는 소설은 중학교 때 읽었는데, 앙드레지든가요? 네. 자,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문을 만들 수 있고,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개성, 각자의 스타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게, 그것이 종교거든요. 그것이 예술의 그 특성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지자면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 문제인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그 당시에 정치혁명가였고 종교혁명가였는데, 마찬가지로 예술가이기도 한 거죠. 예술가. 그 당시에 그 고전적인 종교들은 그 좁은 문을 자꾸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 말고 문이 다양하고 여러분 안에 문이 있고, 신께서는 좁은 문을 특정해 놓지 않았다라고 외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지금 성경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렵겠지만은 도마복음서라든가 이제 성서 외경 그런 쪽을 보면은 거기에는 뭐 윤회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약간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가 약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제가 도마복음서를 그 3가지 버전을 읽어봤어요. 3가지 버전. 도올 김용옥,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쓴 게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도마복음에 대해서 해설하는, 낭독하는 그런 영상들이 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도마복음서, 성서 외경도 사서 읽어봤고, 보병궁 복음서 뭐 이런 것도 봤고, 제가 이제 그 연구한 종교만 해도 한 20가지가 넘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비교 종교학적인 견지에서 제가 마약하고 종교하고 예술, 이것을 동등하게 놨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신심이 독실한 신자들은 아니 어떻게 마약하고 종교를 비교하냐, 실제로 종교는 마약이다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건 제가 이제 학자적인 입장,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무튼 제가 NFT에 대한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이 NFT가 대규모로 해킹 당하는 일들이 앞으로 여러 차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더더욱 사람들은 아날로그적인 그림이나 판화,
그 작가의 직접 사인이 들어간, 어제 제가 얘기했던 화가의 인문학, 예술가로서의 인문학은 바로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그 붓터치, 그리고 잭슨 폴록의 그 춤에서 나오는 그 드리핑,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다. 강력한 우리에게 판타지를 어찌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굉장히 육체를 가진, 육체라는 옷을 입은 우리 영혼에 어울리는 스타게이트인 것이죠. 그것이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의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하나의 단일 품목이 60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게 이제 현재 그 모나리자의 가치라고 하는데, 제 그림도 조만간 1조가 넘어갑니다, 하나가. 그래서 살아있는 작가로서 1000억을 넘기는 게 아니라 조 단위를 넘기는 그런 기록을 제가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의외로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제 그림 1조가 넘어가는 게 의외로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표 팔리는 일도 더 빨리 올 것이고, 그러니까 어제 영상의 후속타, 어제 영상의 2부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정적인 그림값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그 하락이 없는 지속적인 상승은 어제 제가 두 가지로 압축했죠. 위작이 나올 위험성이 적은 후기 인상파의 화가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터치라던가 그 액션이 그림에서 풍부하게 보이는,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컨셉을 가진 그림입니다. 그거 세 가지가 결합을 해야 한다라는 게 어제 그 영상의 핵심이었죠.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 그림이.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의 근본이제처럼 기축통화의 담보물이 돼가는 것이죠, 제 그림이. 그럼으로써 이제, 근데 제 그림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축통화의 담보물이 되다 보니까 그림 개개의 그 담보 가치가 더 많은 디지털 화폐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존 작가로서 1조가, 그림 하나가 조 단위가 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서로 제가 제 그림의, 제 예술의 그 확장성을 그렇게 잡아놨고,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몇 분 찍었죠? 지금 23분 좀 넘게 찍었는데,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보여준 그 2개 내일 배달될 그림 말고, 그 내일 배달됩니다, 그 2개가. 그림 말고 다음 주에 당장 제가 보낼 수 있는 그림이 또 한 4개가 99%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그려온 거죠. 그래서 기업은행으로 그림값을 완납하셨던 분들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림을 많이 배달받게 될 겁니다. 올해 안에 뭐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리고 단 한 번도 독촉 안 하고 기다리신 2018년 주문자들, 어떻게든 제가 주소를 알아내서 판화 선물을 꼭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이자로서 기다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자와 본래 그림과 이자를 동시에 보내드릴 건데, 그때 주문했던 것에 이미 20배가 그림값이 올랐고, 2018년 주문 당시보다 20배가 그림값이 올랐고, 그 당시에 그림을 주문했던 그 가격이 현재 제 판화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원금이 그 판화이자로 나간다고 보면 되죠. 그림값은 20배가 성장을 했고, 그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가 또 판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
한 번도 독촉을 안 하고 기다려 주신 분들은 다 이렇게 더 많은 선물을 듬뿍 받게 됩니다. 제가 자꾸 독촉하지 말라는 게 그림을 더 천천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 마음에 드는 그림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제가 그림 그리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 청소까지 다 직원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큼 청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카락을 발견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구석에 머리카락 하나도 딱 이렇게 없애는 발견해냈는데 좀 아쉬워서 제가 더 청소를 하는데 밥 먹는 것도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청소하는 거 이런 모두 허드렛 일을 초월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전부 대신해주는 사람을 뽑고 있고 저는 정말 핵심적인 제가 해야 되는 핵심적인 일만 더 많은 시간을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제가 영양제 같은 것도 더 열심히 먹고 있어요. 건강식 이런 것들 이제 완전히 제 몸이 우리 주식회사 창조력발전소의 공장장이자 인부이자 아무튼 보조 인력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인문학적인 모든 그림에 제 인문학적인 터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 손을 통해서 대부분 완성이 돼야 되고 그 인문학적인 터치가 저의 터치가 아니었을 경우에 끝까지 제가 손을 봐야 되는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손본 것을 수정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직원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하고 알바들을 그래도 계속 쓰는 이유가 이게 유토피아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또 한번 찾아온 알바생을 이게 해고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 얘를 최대한 단순한 일을 어떻게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근데 전혀 그 인문학적인 터치가 안 들어가는 그런 단순 작업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튼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최대한 더 빨리 배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그림의 감성과 완성도를 좀 더 좋은 것을 배달해주고자 한다는 점을 그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제가 1년 전, 2년 전에 그렸던 그림을 제가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만큼 제가 저의 그 붓터치가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기다리는 마음이 좀 더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릴수록 더 값어치 있는 그림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도 너무너무 나 기다렸다. 1년 반, 2년 지났다 지금. 완납한 지 2년 지났다. 그러면 직원한테 꼭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좌를 완납한 걸 확인한 다음에 판화를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완납한 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 그 말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저한테 조심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번호표 작업을 하면서 완납한 지 오래됐는데 판화 선물 이자를 못 받은 사람은 다 드릴 것이고 또 그분들 중에서 판화를 또 사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자도 그냥 안 가져가고 돈을 내고 가져가신 분들이 꽤 돼요. 제가 누군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